여러분 안녕하세요. 녹취록의 비밀은 무엇일까요? 지난 27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정아무개 회계사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, 그리고 이 사업 전체를 처음에 설계를 하고 나중에 최종 사업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두 사람과 통화한 이런 통화 녹취록을 한 10개 정도 검찰에 제출했다,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과연 그 녹취록의 내용이 무엇인지, 거기에 이번 사건의 어떤 진상을 밝혀줄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지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정 회계사도 어쨌든 상당한 이번에 배당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는데 왜 녹취록을 제출을 했을까요? 왜 녹음을 했고 녹취록을 왜 제출했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배당의 구조를 본다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 지금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남아무개 변호사죠. 뭐 강남에 빌딩도 300억짜리 샀다라고 하는 지금 부인이랑 전부 다 미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진 이 남아무개 변호사, 이 김 씨와 이 남 변호사, 이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. 두 사람은 애초에 이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서로 좀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타협을 하면서 손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일단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이기도 하고, 이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도 이제 어쨌든 화천대유가 100%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. 거기, 그리고 이제 2호 부인, 3호는 또 누나, 이렇게 됩니다. 7호는 또 자신과 같이 근무하던 언론인 후배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, 2, 3, 그리고 7호, 요 부분은 크게 봤을 때 이 김만배 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이제 배당을 받은 금액이 2,108억 원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천화동인 4호에서 6호까지, 여기는 이제 이 남아무개 변호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관련 있는 이런 인물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. 이 4호는 남 변호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, 5호는 이번에 이제 이 녹취록을 제출했다는 이 정 회계사, 남 변호사의 부동산 파트너이자 대장동 사업 계획을 작성을 했고, 2009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시도를 해왔던 그런 인물, 굉장히 정통한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정 회계사가 5호의 소유주이고, 6호는 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조아무개 변호사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4호와 5호, 6호는 남 변호사와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인물들 이 3개, 4, 5, 6호, 여기에 배당된 금액이 1,933억 원입니다.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업을 놓고 이 배당의 구조를 보면은 이 김만배 씨와 이 남아무개 변호사가 양분을 해서 가져간 그런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호의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요인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현재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경제범죄 형사부, 또 반부패 강력 수사 협력부, 또 공공수사부, 이렇게 해서 한 변호사가 검사가 12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. 그리고 수사관들이 뭐 수십 명이 투입이 됐겠죠.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발빠르게 지금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너무 늦지 않냐,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대규모 수사팀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의외의 성과들이 나오는 것이 그동안의 수사의 어떤 경험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조자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정아무개 회계사는 왜 녹음을 하고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을 했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지금 자신과 함께 이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2009년부터 쭉 민간 개발을 할 때부터 계속 해왔던 남 변호사가
사실상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. 이게 뭐 어쨌든 수사 기법상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귀국을 종용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, 남변호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계속 버티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상당 기간 동안. 그렇다면은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회계사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자신이 다 뒤집어 쓰겠구나,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신과 같이 파트너를 통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남변호사가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.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돈 문제입니다. 돈. 이 배당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어쨌든 이 김만배 씨 측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비해서 좀 배당을 적게 받은 것 아니냐, 이런 어떤 불만 같은 거, 이런 것들이 좀 과거부터 누적돼 왔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녹취를 하고 녹취록을 제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뭐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상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정보,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에, 뭔가 그 배당금을 산정하는 과정, 아니면 또 배당금의 그 쓰임새, 용처,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거나 뭔가 좀 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녹취를 하고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, 뭐 이렇게 뭐 대규모 수사팀 지금 투입하고 여차하면 또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, 뭐 이제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좀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내 나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, 내 형량 좀 줄여야 되겠다, 이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 미래,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사에 협조를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자세를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정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12개, 10개 정도의 이 녹취록, 과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에 따라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파장이 또 어디로 튈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. 정 회계사는 왜 돌아섰나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